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주가 양로시설 입소 기준과 어긋난다는 자치단체 행정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에 즈음한 대규모 총무원 부실장 인선 후 일주일 만에 국장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 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광용 스님이 비구니 역량 강화와 복지체계 구축 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백중 49제 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이번 백중기도 회양을 승보공양을 통한 도시문화 확산과 재발심의 기회로 삼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선승 학산 대원대종사가 BBS TV를 통해 6년간 설한 법문을 책으로 엮은 조주록 해설서를 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주가 양로시설 입소 기준과 어긋난다며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자치단체 행정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는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 생활시설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법적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불교계가 운영하는 위안부 할머니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난데없이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명령이 통보됩니다. 나눔의 집이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 노인복지법을 위반했다며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보조금 11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양로시설 입소 기준 미충족, 현행 노인복지법에 양로원 입소 자격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으로 적시돼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주는 법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 거주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99세, 96세로서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주한 것은 그 노인복지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올해 첫 임시 이사회는 이 같은 지자체의 처분에 부당함을 성토하며 법적 소송 등을 결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소송 여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은 행정당국의 보조금 반환 결정은 나눔의 집이 갖는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라는데 다 함께 공감했습니다.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나눔의 집 어르신들은 관련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나눔의 집이 유일하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법률로 보호받는 특수한 신분에 계신 분이라서 국가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어르신들을 적법한 시설에서 이제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못 모시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보살피지 않으면 유일하게 모시는 시설이었고 지금도 유일한 시설이라서 과도한 행정처분에 이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제 나눔의 집은 새 이사장 선출 1년 4개월 만에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에 즈음한 대규모 총무원 부실장 인선 후 일주일 만에 국장단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의 선화 스님, 홍보국장의 진효 스님, 감사국장의 덕운 스님, 재무국장의 영조 스님,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의 설경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호법국장의 정호 스님, 조사국장의 종인 스님, 상임감찰의 선도 스님과 진어 스님, 사업국장의 법진 스님,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의 미럼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의 범하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장급은 실무적 최종 판단, 그리고 부실장과 종무원 간 가교 역할을 잘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소임 스님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소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인 최종 판단과 또 부실장 스님들과의 또 우리 종무원들과의 가교 역할도 함께 해야 될 그런 소임입니다. 조계 종단의 그 홍보국 이 일견에서는 홍보 부처 부실을 따로 둬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돼야. 한편 이번 국장단 인사에서 총무원 총무국장 향림 스님과 기획국장 금호 스님, 문화국장 용주 스님, 사회국장 현우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한 스님 등은 유임됐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종단 최초 지경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에게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발전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암 스님은 종단의 최초 요양병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전등사 4부대중은 늘 종단 불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성화 스님은 4부대중의 원력으로 개원한 요양병원은 건립 18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손봐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미타 요양병원에는 현재 스님 8분이 계시고 불자들의 문의도 계속 들어온다며 전등사의 원력이 좋은 시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제주 약천사 김상현 불자가 종단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김상현 불자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상현 불자는 절에 시주하고 큰 스님 말씀을 들으며 평생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며 종단에서 큰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성과 신심으로 열암국 부처님을 바로 일으키고 천년을 세우는 불사에 동참해줘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광용 스님이 비구니 역량 강화와 복지체계 구축 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4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온 한국 비구니 승단이 안정적 수행복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13대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에 오른 마포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 비구니 회장 선출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차기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광용 스님은 성림사에서 진행한 B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2대 집행부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비구니 승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소임을 사시는 모습을 옆에서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공심과 열정으로 비구니 스님네들의 공익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에서 신심도 났고 환희심도 났고 또 존경심도 일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내게 됐습니다.
광룡 스님은 서로 돕고 협력해 화합하는 승가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통을 앞세워 포용의 자세로 하심하겠다는 스님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공심과 또 신심과 그 열정을 바탕으로 스님네들에게 이익이 되는 봉사 차원으로 인생에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보람 있겠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입산에서 수행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던 그 감사함이 부처님의 은혜였어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고마움을 갚는 데 있어서 좀 그 공적인 소임을 잘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그 은혜를 갚는 것의 한 부분이 아닐까. 비구니 승가의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진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해 대중들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 승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현실적인 복지체계 구축 작업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고가 없는 노스님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비구니 회원장으로서 장례를 치러준다든가 이런 걸 실천해 보고 싶고요. 또 스님네들이 노후에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의 자비원이나 광명요양원 거기에 더 증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1953년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난 광룡 스님은 1973년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삼인이계를, 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습니다. 내원사와 불영사 등에서 안고를 지낸 광룡 스님은 복령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마친 데 이어 불교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대림 포교원 주지와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복령사 묘원불교문화재단 이사, 마포구 불교사업연합회장, 12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광룡 스님의 풍부한 경험이 비구니 승가의 변화와 혁신, 나아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니회를 생각할 때 좀 더 편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소임자들이 소임을 마치고 나서도 소임 살 때 기억을 할 때 좀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남기게끔 저도 노력하고 싶어 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명예퇴직을 한 윤소식 경찰청 전 교통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윤 전 국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재임 시절 불자 공무원으로서 불교계와 경찰 당국 간 가교 역할을 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 신심을 잃지 말고 불교의 자비 정신을 항상 간직해 주위에 널리 전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소식 전 국장은 경찰 공무원으로 34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임식을 가졌다며 어디서든 신심과 원력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백중 49제 기도가 마무리된 가운데 불자들은 백중 명절이 담고 있는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의 효심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점검했는데요. 서울 진관사는 이번 백중기도 회양을 승보공양을 통한 보시문화 확산과 재발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섬세한 춤사위로 일체 유주무주 고운의 넋을 위로합니다. 외로운 영혼을 반야용선에 태우고 생사의 고해를 건너 고통 없는 극락 정토로 안내합니다.
백중기도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부모와 선조들의 은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기도 정진한 지 49일. 백중회양을 맞은 마지막 날 진관사 회주 개오스님과 주지 법회스님 등 대중스님들에게 공양물이 올려집니다. 스님들의 올곧은 수행과 쉼없는 전법을 알기에 신도들은 공경의 마음을 담았고 그동안 쌓은 기도 공덕을 모두에게 되돌렸습니다. 우리가 각자 얼굴은 다르지만 부처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부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부처님만 하면 돼. 더 욕심 부릴 것 없어요. 하루 부처님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불법승 3보 가운데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승보공양.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진관사는 승보공양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보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신도들이 재발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스님들이 오롯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승보공양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옷을 입고서 잘 수행을 잘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면은 일이 술술술 풀려요. 절로절로 된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백중기도를 회양한 진관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자비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라는 화두를 들고 다시 기도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진관사 국행수륙제 입제식이 봉행되고 매주 일요일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읍니다. 매 제마다 선지식들의 감미로운 법의 향연도 펼쳐집니다. 특히 회양하는 마지막 칠제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감로 함께하는 세계를 위한 축복과 환희를 주제로 법을 설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수행 정진과 전법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진관사의 자비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 진해 해장사가 백중 49일 기도를 회양하면서 신도들을 격려하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진해 해장사의 백중 민속문화재 어울림마당은 아랑 고고장구 공연, 해장사 합창단 음성공양, 진양 다도회 시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어울림마당에 앞서 호국선열 추모 시연제도 봉행됐습니다. 해장사는 올해 백중기간 선망조상 영가 천도제뿐 아니라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도 함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동참을 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도라는 게 뭐냐? 이 극락세계로 가는 거다. 극락세계로 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극락세계를 갈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선승, 살아있는 선지식으로 꼽히는 학산 대원대종사가 선불교의 지침서로 불리는 조주록 해설서를 새롭게 펴냈습니다. 스님이 지난 6년간 BBS 불교방송 TV로 선보인 조주록 법문을 책으로 엮은 건데요.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주 항림사 5등선원 조실이자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한 학산 대원대종사가 선불교의 지침서 조주록 강설 상하편을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학산 대원대종사의 조주록 강설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고승으로 개에겐 불성이 없다, 뜰 앞에 잣나무 등 숱한 화두를 남긴 조주선사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스님이 BBS 불교방송을 통해 행한 조주록 강의를 한데 묶은 책입니다. 대원대종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 동안 BBS TV에서 283회의 법회를 통해 조주록의 주요 내용을 강설했고 BBS를 통해 법회가 방송되면서
불자들이 선에 대한 안목을 바로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대원대종사는 지난달 30일 백중을 맞아 항림사 대웅전에서 조주록 강설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조주선사의 어록과 그에 대한 선종송고 연주, 선문염송, 염송설화의 내용이 담겨 있어 선불교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학산 대원대종사는 2016년 하안거에 들어가면서 대중들에게 가나선을 비롯한 불교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BBS TV를 통해 조주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는 조주록 강설은 조주선의 진미를 만끽함과 동시에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중생에게 깨달음을 향한 가장 탁월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끊임없는 하루를 철저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6년 동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에 조주스님의 은혜와 또 6년 동안 말씀드린 여기에 모든 것에 여러분이 바로 보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산 대원대종사는 조주록 강설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BBS TV 역대 법보기 강설을 방송해 초기 선종사의 일화와 우리나라 선종의 원류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대원대종사는 194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했고 독립운동가 용성스님의 제자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고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스님은 전국선언수자회 수석대표, 고암문도의 문장과 공주 항림사 5등선언 조실 등을 지냈고 지난 4월까지는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대원대종사는 1986년 공주 항림사를 세우고 1995년 출가자를 위한 5등 선언을 연대에 이어 2001년에는 재가자를 위한 5등 시민 선방을 개원해 참선 대중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입구 장군봉 자락에 자리한 5등 선언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3년 동안 철야 용맹정진 결사를 펼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가풍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저는 오늘 7년 7개월 동안 진행해온 BBS 뉴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뉴스를 시작하던 그날의 떨림과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